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라이온 특공대 대장을 맡고 있고 류여해 TV를 진행하며 촬영하고 그리고 모든 걸 혼자서 하고 있는 류여해 TV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 자유한국당 최고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게 제일 소중한 것은 라이온 특공대 대장이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름이며 류여해 TV가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 가족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날 함께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인원고 문제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우리 유튜브들이 다 달려가야 하는 장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자리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탄핵은 무효라는 것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고 다 알고 계시는 주제지만 탄핵을 무효면 그래 무효야. 근데 무효면 그 다음에 라고 하면 다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다 함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탄핵 하면 당연히 자다가도 벌떡 무효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고 하면 당연히 박수를 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라고 하면은 그 어떻게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문제점은 아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을 썼어요. 썼더니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는 탄핵은 무효일 거야.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쓰다 보니 욕이 하나하나 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정도까지? 아니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책이 완성이 됐을 때는 아 해결 방법이 있구나. 해결 방법이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이 있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면 보수 우파 국민이 다 함께 그 방법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를 만들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진실 여행을 떠났고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바로 형집행 정지를 함께 하자고 외쳤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을 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피해 본 것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김정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고발을 33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를 했고 세 번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왜? 탄핵은 무효니까. 그러면 사면을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죠. 사면은 그들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세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적성이 안 맞죠. 그래서 얘들아, 어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현 검찰청 우리 박근혜 대통령 죄 없어. 그러니까 형집행 정지로 내놔. 우린 당당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놔. 형집행 정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걸어오는 길은 오늘로써 2019년 12월 19일 오늘로써 10주차 49회 형집행 정지를 했고 오늘로써 제가 오늘 1625명을 접수 릴레이를 했습니다. 민간인이 한 숫자로는 정말 많이 릴레이를 했죠. 하루도 끊이지 않고 형집행 정지 릴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아쉽습니다. 저는 탄핵이 무효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형집행 정지 릴레이가 시작되면요. 저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안 나서도 돼. 우리 서명했어. 우리 탄원서 넣었어. 너희가 안 해도 돼. 다 윗선에서 하고 있어. 너희가 이거 하면 안 돼. 지금 보수 우파 분열되면 안 돼. 지금 선거가 이겨야 돼.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황교안 중심으로 모여야 돼. 지금 정강훈 중심으로 모여야 돼. 너 이거 안 해도 돼. 박근혜 대통령은 안 나오고 싶어 하셔. 별의별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24일에 나오셔. 며칠에 나오셔. 그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오셔. 희망 고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정말로 우리가 왜 형집행 정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당당한 보수 우파의 자존심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로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며 무너진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무너진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인권의 대표이며 바로 완전히 자유가 뺏긴 것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 하나쯤이야 할 때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제2의 제3의 박근혜입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칠 때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 하나쯤이야 하고 넘어가는 이 순간 훗날 불과 몇 개월? 모르죠. 바로 며칠 뒤일 수도 있죠. 우리는 제2의 제3의 박근혜로 핍박받고 자유를 억압받고 인권을 말살당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박근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대를 구하는 것이고 그대를 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무너진 법치이며 정의이며 자유이며 인권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은 법으로 세워야 합니다. 형집행 정지는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정의롭고 정직한 국민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날개짓입니다. 힘과 용기를 내세요. 한 분 한 분 손잡고 일어설 때 숨어있는 보수 우파 모두 일어설 수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열심히 3년간 나는 흔들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당연히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루만 형집행 정지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힘을 보태주세요. 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우스갯소리. 네. 홍준표 전 대표가요. 네. 청년이 65세래요. 네. 제가 자유한국당 청년 나이를 좀 낮추자고 했더니 내도 청년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청년의 나이를 65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준표 전 대표에게 이분이 찍히게 된 계기는 배신파들을 받아들이는 걸 반대한 거고요. 제가 찍힌 계기는 8월 15일 날 태극기 집회를 나갔던 것입니다. 네. 2017년 8월 15일에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것이 제 인생의 처음 태극기 집회였습니다. 저는 학자였고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탄핵 당시에 저는 책을 썼습니다. 탄핵 당시에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비선 실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각자 역할이 있듯이 저는 이 탄핵이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기록을 해야 되고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형법에도 없고 법 어디에도 없는 우스꽝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정말 들어와서 배신파들을 척결해달라고 윤리위원이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당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을 들어갔었고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학자로서 긍지를 느끼고 있던 잘 나가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입도 하지 않고 들어가서 윤리위원이 되어서 징계를 했었습니다. 누구를? 배신파들을. 그 다음에 당에는 개미새끼도 바퀴벌레 새끼도 없이 그 많던 국회의원들은 당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습니다.
왜? 당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대변인이 필요했습니다. 왜냐고요? 상대를 공격해야 할 입이 필요한데 아무도 뭐 우린 안 해요. 우린 안 해요. 대변인을 안 하는 거였죠. 정준길 변호사님이 대변인이었고 저는 상권 부대변인으로 당에서 부탁을 받아서 억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대선이 시작되었고 저요? 저 솔직히요. 대선 때 밖에 나가서 이 기호 2번 홍준표요 이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이런 여자 아니었잖아. 너 홍반정지 안 부끄럽니라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보수 우파 살리기 위해서 홍준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에 가서 울었어요. 나 여잔데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하고 다녀도 되나? 그래! 보수 우파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홍준표 되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홍준표 떨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있었지만 전 적반하장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졌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유 교수, 전당대회가 있는데 우리 당 정말 다 나이 든 사람들만 나와. 우리 보수 우파를 위해서 희생 한번 해줘. 전당대회 나가줘. 그게 뭐예요? 저 전당대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보수 우파 살려야 한다는 말에요? 저 두 손 두 발 다 걷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조직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라는 것도 몰라요. 문자 한 통을 전 당원에게 돌리는데 8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저 문자도 안 돌렸어요, 여러분. 왜요? 800만 원 내고 문자를 왜 돌려요? 저 안 해요. 제 양력 쭉 쓴 문자 한 번 안 돌렸어요. 저 어떤 문자 돌렸는지 아세요? 기호 4번 유여혜입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 짧으면 싸요. 80짜리네. 네. 네, 저 너무 깔끔해요. 짧으면 싸요. 저 피켓도 안 달았어요. 왜? 비싸요. 이거 하나 두르는데 몇만 원. 돈 안 쓰기 위해서. 저 유여해, 부채 이런 거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왜요? 돈 나갔어요. 저는 돈 안 쓰는 전당대회 하고 싶었어요. 왜? 돈 없는 사람도 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 한 통 돌리라고 이분이 저한테 시켜서 안 했어요. 왜?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도 저 사람들 나 안 뽑을 거예요. 안 걸었어요. 전 당원만 보고 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은 분명히 보수우파의 단결을 원할 것이고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발 벗어 던지고 태극기 흔들었고 머리 안 빗겠다고 했었고 화장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2등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약속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파요, 힘내십시오. 제가 태극기 앞장에 서서 들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 자고 오면 하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라고 했었고, 말도 안 되는 탄핵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며 싸우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우파의 큰 집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외면받고 있는 호남을 살리고 여성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자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외쳤죠. 저 전당대회에서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2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나갔습니다. 8월 15일 날. 왜 나갔는지 아세요? 흩어진 태극기 집회 다 모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에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 전에 태극기 힘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는 저래야 하는구나. 정치는 어쩌나 나는 저런 거 못 배우는데 나는 한 입으로 말 못하는데 그래서 저 욕먹어요. 왜? 딱딱 옳은 소리만 하니까. 근데 저는요 김무성처럼요
저 정치 안 합니다 했다가 저 딴 데 나갈게요. 그런 말 못해요. 저요? 바른 말만 합니다. 왜냐고요? 정치 안 해도 돼요. 전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어서 정권 뺏기지 않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기사로 봤어요. 그래서 홍 대표에게 바로 연락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박근혜라는 대통령은요, 출당시킨다 이런 말을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시간 벌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대구 갔을 때. 예, 기차 안이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잠깐 시간 벌었더니 잠시 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본인의 그 방정스러운 입으로 출당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제가 또 막았어요. 안 됩니다. 대표님, 만약에 출당시키려고 하시면 절차를 밟으십시오.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 가십시오. 안 간다. 가십시오. 안 간다. 그럼 제가 갈게요. 안 받아줄 거다. 제가 서초영대 앞에 서 있겠습니다. 홍준표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 있겠습니다. 제가 서 있겠습니다. 저 나이 아직 어리고 저요 그 앞에 서서 제가 서 있겠습니다. 안 된대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회의에서요, 정 변호사님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 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본인이 다 책임진대요. 제가요 거수하자 그랬어요. 왜? 기록에 남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결 사항이냐 보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대표가 그냥 결정할 수 있느냐가 이슈가 됐어요 법적으로. 당원 당규상. 그 당시 이제 유체고는 이거는 역사에 남겨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의결 사항일 뿐만 아니라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최고위원은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안 했고, 제가 듣기로는 유채가 당시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홍준표가 이건 보고사항에 불과하니까 의결할 필요 없다. 그래서 뭉개고 그냥 제명하는 걸 확정했었죠 당시에. 출당이죠. 네, 그래서 저한테 다들 제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말하라고. 근데 참 전 신기했어요. 저 정치 모를 때요. 친박, 금박, 먼박, 간별사 그 많은 박박박에 있더니 왜 그 안에 아무도 없는지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박이시잖아요. 한마디 하세요. 친박이시잖아요. 한마디 하세요 하니까 다들 하다못해 누나라고 부르던 사람조차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결국은 출당이 돼버렸죠. 법은 소용없다라고 하는, 당원 당규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가 자기 직권으로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거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안에서 아무 말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서면서 아 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은 막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무슨 연극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안에서 하던 모습과 왜 밖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지? 그러더니 제가 누구라고는 표현 안 하겠는데 본인은 활복을 하고 싶었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지금은 다른 당의 대표로 갔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친박인 사람들 삭발이라도 하세요. 국회의원들 삭발이라도 하고 정말로 대통령 못 모신 죄라고 그 앞에서 단식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해. 네가 해. 저 친박 아니었어요. 왜냐면 전 저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전 탄핵에도 없었고요. 저는 정말로 국민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하면 모양 안 나와요. 여러분이 친박인 분들이 하세요라고 했더니 네가 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끝까지 맞선 죄로 전 지켰죠. 그게 그 과정입니다. 그때의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지금 저는 형집행 정지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형집행 정지를 하고 있고 이 형집행 정지조차도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것이 정치인이구나.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은요 속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형집행 정지입니다. 저희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정준길 변호사가 돈을 받는데 돈 안 받습니다. 정준길 변호사가 이거 하는 거 아무 소용없대. 형집행 정지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청원권입니다. 국민의 청원권은 내가 한 명 접수했을 때 답변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입니다. 즉, 나는 내 대통령 박근혜라는 분을 내놔라. 왜? 나의 대통령이야.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청원권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태극기 흔들고 안타까워서 우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서초역 1번 출구에 오시기만 하면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김석주님이 라이온 특공대 깃발을 들고 화요일 금요일은 1시, 월, 수, 목 3일은 2시에 언제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이 본인이 몸이 힘들어도 그 몸을 일세워서 깃발을 들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라이언 특공대의 봉사자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본인의 돈을 써가면서 기지를 만들어서 이 종이에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본인이 오셔서 쓰고 뒤에 날인을 하면은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바로 검찰청으로 함께 갑니다. 오늘 49회차 1600명이 넘게 저희의 손을 잡고 검찰청에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진해에서는 차를 타고 50명이 오셨고 박씨 종친회에서는 100명이 오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 공군대에서도 오셨고 오늘은 한 분도 안 오실 뻔했는데 제가 유여의 TV를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매일 릴레이만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18명이 방송을 보고 뛰어오셨습니다. 제 방송은 슈퍼챗도 받지 않고 후원금도 받지 않고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탄핵이 무효인 그날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찍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노란 딱지가 붙거나 광고료를 받아서 혹시라도 박근혜 팔이라는 오해를 받거나 제가 눈물을 흘리는 날 슈퍼챗을 위해서 운다라고 할까봐 슈퍼챗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이 100명이 봤습니다. 100명이 본 방송에서 18명이 그 방송을 보고 오셨습니다. 20%가 움직인 거죠. 저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움직이는 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방송이 함께 움직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는 날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저 유여해를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고 못마땅하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보십시오. 저를 욕하고 흉보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저 한 번도 안 본 분들이 많습니다. 왜 저를 욕하세요? 제가 홍준표에게 욕하고 덤볐다고 욕하세요? 홍준표는 욕을 더 먹어도 됩니다. 왜냐고요? 보수우파를 분열했으니까. 자, 홍문종을 욕을 한다고 저를 욕하는 분들, 홍문종도 욕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요. 보수우파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보수우파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한다는 것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저희는 지키는 것만 합니다. 형집행 정지는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 아니라 저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02-581-8011 02-581-8012로 전화 거시면 저희 봉사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뒤로하고 전화를 받아서 안내합니다. 저희는 라이온 특공대는 지금 보셨겠지만 팔이 아프니까 릴레이로 들고 있습니다. 왜 들고 있을까요? 모든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그네를 구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탄핵은 무효니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제 꿈은요, 하루에 1000명이, 하루에 2000명이 릴레이로 검찰청에 줄을 서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박근혜 형집행정지 이걸 외치면서 조용히 올라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수우파 국민의 이어지는 형집행 정지 딜레이로 형집행 정지를 허가하노라라는 방송을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을 찾아서 38kg가 아닌 48kg 정도 되셔서 고기 국물도 먹고 된장국도 드시고 따뜻한 방 안에서 힘을 내서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